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는 개학을 하였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와서 수시냐 정시냐 참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특히 고3 학생들은 수시를 위한 공부를 할 것이냐 정시를 위한 공부를 할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능만 팔 것이냐 아니면 학교 공부에 더 집중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만큼이나 참 결정하기 어려운 수시 정시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학년도 기준을 놓고 보면 자, 우리가 들었던 말하고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정시가 40%까지 확대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시가 78% 모집 인원에, 그 다음에 정시가 그러면 22%밖에 안 되겠죠. 거의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으로 수시의 모집 인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정시의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시가 늘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그것은 서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에 우리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 15개, 16개 대학들 중심으로 정시의 정원을 40%까지 이렇게 늘렸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 대학의 정시 인원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들, 가고자 하는 대학들은 정시가 는 게 맞습니다. 그 대학들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시로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틀린 전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또 이 말도 맞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일단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결과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았죠. 대학마다 있을 텐데 아직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알 수가 없고요. 자,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시는요, 말 그대로 수능 100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른 교과나 또 다른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정시는 수능이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고려대, 한양대, 건국대, 성실대, 세종대 그냥 임의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정시로 대학을 가려면 이게 97.33%, 이게 이제 국어, 수학, 탐구에 대한 100분위 평균 점수입니다. 그것도 등록자의 70%, 즉 10명 중에서 7번째 학생의 점수가 된다는 얘기죠. 자, 고려대 가려면 97.33.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 1등급마저도 고려대학교의 경영 관련된 학과, 경영대학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수능으로 가려면 국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탐구도 잘해야 됩니다. 물론 영어는 등급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 영어도 기본적으로 1등급은 맞아야겠죠. 자, 한양대도 마찬가지고요. 93%대, 건대도 90, 송실대 84, 세종대 85. 물론 2022 대학 입시는 좀 바뀌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대학이더라도 정시에서의 정시 전형의 점수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종합 전형이든 교과 전형이든 그다음에 논술 전형이든 여기 이제 수시의 전형이 되겠죠. 자, 그런데 똑같은 대학 똑같은 학과인데 이른바 교과 전형으로 갈 때는요. 자, 고려대학교의 교과 전형은 유명한 학교 추천 전형이죠. 2021 학년도의 고려대 학교 추천은 교과 60에 서류 20, 면접 20. 되게 많이 복잡합니다. 당연히 또 학교 추천이니까 학교 추천 대상하는 인원에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려대를 가는데 그것도 경영대학인데 내신 1.6이 70%, 등록자의 70% 점수입니다. 저희 학교만 놓고 보더라도 고려대 같은 경우는 1.5를 넘어가서 붙은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데 경영대학이 이 정도면 경영학과보다 더 못한 학과들, 이른바 비인기 학과들 같은 경우는 2등급이 넘어간 학과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되게 전형 요소가 복잡합니다. 물론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는 바뀌긴 했지만 그전에는 교과전형인데 불구하고 교과전형 당연히 내신을 높게 봐야죠. 내신 60% 봅니다. 게다가 서류도 봐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요소도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면접도 봅니다. 우리 학생들 면접 보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귀찮아하기도 하고 또 준비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최저학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2023학년도는 좀 바뀌긴 했지만 완화되긴 했지만 2021학년도, 2022학년도는 인문 같은 경우는 세계합 5가 나와야 됩니다. 세계합 5. 2, 2, 1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3합 5를 맞춰야 됩니다. 자, 교과 전형이면 내신만 무지하게 높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신에다가 최저학력이 있으면 고려대학교를 1.5등급이 넘어가도 붙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대학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오는 거고, 더 인기가 없는 학과들은 뒤로 2등급대 초반 등급도 많이 나옵니다. 교과 전형이. 상상이 됩니까? 저희 학교에서도 1등급 중후반이 교과 전형으로 학교 추천으로 고려대 붙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신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최저가 안 되는 거죠. 또 면접도 안 됐던 거고요. 그죠? 올해 입시 결과를 놓고 보면 또 비슷한 양상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한양대 같은 거 보실까요? 한양대는 정말 유명한 대학이죠. 뭘로 유명한가요? 자, 모든 전형이 최저학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양대 같은 경우는 내신으로 1.3등급이 붙었습니다. 고려대는 1.6등급이 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기에 한양대가 고려대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한양대는 내신만 보기 때문에 전국의 내신 좋은 학생들은, 또 최저가 안 된 학생들은 이 전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려대 같은 경우는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가 빠졌는데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에서 2021년도 기준입니다. 자, 모집 인원이 122명이었는데 그 중에 90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뭐 일배수가 완전히 돈 건 아니지만 꽤 많이 빠져나갔죠. 자, 물론 서울대로도 나가고 연대도 나가고 뭐 그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최초 합격자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충원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저학력이 높기 때문에 최저학력만 되면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류가 조금 약하더라도, 면접을 좀 못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붙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내신만 갖고 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내가 수시에서 좋은 데 가려면 내신만 냅다 파는 게 맞느냐라고 우리가 접근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주제가 뭐였나요? 수시인가요? 정시인가요? 물어봤죠. 그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는, 자,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수시, 정시의 문제는 뭐냐면 수능만 공부하는 게 맞느냐, 즉 정시로 직진하는 게 맞느냐. 아니다. 내신도 공부하면서 또는 학교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서류도 준비하면서 수능 준비하는 게 맞느냐, 이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시는 수능 잘 보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뭐 4등급이 나와도 나는 1년 동안에, 정확히 따지면 1년도 안 남았죠. 그 기간에 나는 충분히 점수가 오를 거야 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또 자기의 너무 과도한 기대하면서 수능만 냅다 파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수능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능 공부를 하긴 하는데 최저학력으로서 써먹을 수 있는 수시 전형이 참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논란, 수시냐 정시냐 이 문제에 있어서 중간에 잠깐 힌트를 주면 그 어느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수능만 공부하는 거 절대 위험한 전략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숭실대도 마찬가지고, 숭실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숭실대는 최저학력이 있고요. 세종대는 최저학력이 없는 전형인데, 그러면 과연 숭실대, 세종대 뭐 우리가 굳이 뭐 레벨을 따질 이유는 없겠지만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세종대가 숭실대보다 더 좋은 학생이 들어갔느냐? 아니죠.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종합전형 놓고 보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이 두 개가 있죠. 학업 우수자 전형이 있고 계열 적합성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학업 우수자 전형은 최저학력이 있습니다. 계열 적합형 전형은 최저학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자, 4합 7입니다. 이건 아까 3합 5라 그랬죠? 4합 7이에요. 종합전형인데 최저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종합전형인데 최저학력이 없어요. 자, 인원수도 이렇게 더 많이 뽑고요. 조금 높죠. 자, 앞에 있는 수치는 등록자의 50% 점수고요. 뒤에 있는 점수는 등록자의 70% 점수입니다.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둘 다 보면 학과가 경쟁력 있는 학과다 보니까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고려대학교 다른 학과들 이 전형을 놓고 보면 3등급, 2등급 중반부터 3등급 초중반까지, 그리고 계열 적합성 같은 경우는 5등급 때까지 점수가 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지원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합격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고려대가 그런 이미지인가요? 웬만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고려대를 가려면 1등급, 정말 좋은 1등급 대에 나와야 되죠. 전교권에 놓은 학생들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2등급 대 중후반, 3등급 초중반도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최저가 높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서류가 되게 빵빵해야겠죠.
흔히 대학에서 말하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인성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서류적인 부분이 많이 갖춰져야 될 뿐만 아니라 최저학력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시의 나름대로의 규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형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렵죠.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지원해야 됩니다. 자, 정시 얼마나 간단합니까? 수능만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 전략을 좀 피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수능만 냅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과 전형이지만 내신도 해야 되고요. 수능까지 같이 하면 나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합 전형인데 최저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최저도 공부해야 되죠. 서류도 갖춰야 되죠. 그다음에 종합에서도 이 교과 점수를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요런 대학들. 자, 그래서 생각보다 특히나 아까 요 대학은 한 100여 명 뽑는데 90명이 충원했다면 요 전형은요, 전년도 2021학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마찬가지로 108명 모집했는데 또 103명의 충원인이 됐습니다. 경쟁률이 한 4대 1이었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2대 1 조금 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붙었던 사람들이 다 딴 데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서 또 충원이 됐기 때문에 최저만 맞춰주면. 근데 여러분들 4합 7이 쉽습니까? 97.33 만드는 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죠. 자, 97.33 만드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4합 7 만드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3합 5를 만드는 게 쉬울까요? 만약에 내가 고려대 언저리에 있는 거라면, 자, 요 점수 맞는 게 그냥 열심히 지금부터 공부해서 97% 만드는 게 쉬울까? 3합 5를 만드는 게 쉬울까? 4합 7을 만드는 게 쉬울까? 아니면 나는 최저 못 맞추니까 나는 계열 적합형을 쓸 거야. 그러면 이 전형은 어떻게 될까요? 서류적인 강점이 무지하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 전형은 특목고 계열의 학생들이 많이 붙습니다. 특목고라고 뽑아주는 게 아니라 특목고 아이들이 이 전형에 맞춰서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죠. 자, 한양대학교 말씀드렸죠. 한양대도 종합인데, 자, 교과는 내신만 뽑을 때는 1.3이지만 종합은 1.8에서 2.0입니다. 50%, 70%. 그러면 뭐 마지막 커트라인까지 가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럼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인데 내신만 놓고 뽑을 때는 1.3. 서류가 들어가면 2등급 때 초까지 나오죠. 논술 전형은요. 한양대 논술 전형도 최저학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내신 점수가 의미가 없지만 붙은 아이들 내신을 봤더니 4등급 때 초중반입니다. 자, 논술 전형은 논술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양대처럼 내신으로만 최저가 없는 전형에서는 내신만 좋으면 교과 전형밖에 못 쓰지만 거기다 서류까지 갖춰지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1.5등급을 내신을 갖고 있다 치면 어떻게 될까요? 교과 전형 쓰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종합 전형을 쓰면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떡이잖아요. 아, 내 내신으로는 분명히 붙을 수 있는데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아, 논술은 4등급 되니까 나는 1.5니까 논술 붙겠다. 아니죠. 논술 준비 안 돼 있으면 이 전형이 떨어지는 거죠. 건대 뭐 성적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과 전형은 내신 기반이기 때문에 이 점수 대비해서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은 그 밖에 다른 추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로지 내신 하나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시는 내신만 열심히 준비하면 된다. 그건 절대 아니죠. 서류도 준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도 학생부 전형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시는요, 수능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수능만 합니다. 여러분들 개학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수능 공부인가요? 아니면 1학기 중간고사 잘 보려고 하는 공부인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연 계열에서는 이제 기계공학과를 대표로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시는 수능만 놓고 보기 때문에 90% 이상,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96% 맞아야 되는데, 오르는 건 맞아야 되는 얘기죠. 쉽게 생각합니다. 맞으면 되지. 맞으면 될까요, 과연? 서울대 정시로 학교 가는 학교가, 그러니까 서울대를 정시로 붙이는 학교가 과연 이 대한민국 고등학교 판세에서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전체 고등학교가 1800개 일반기 고등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서울대를 정시로 보낼 수 있는 학교, 재수생이 아닌 재학생만 쉽지 않습니다. 전교 1등짜리도 96%의 점수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3월달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중에는 내가 1년간 공부하면, 수능까지 공부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해서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과 전형은요, 자, 내신 기반으로 하는데, 서울대 서강대 2022학년 기준에는 교과 전형이 없었으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최저학력이 있는 건데, 중앙대는 2021학년 되게 복잡했습니다. 교과 전형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지역 균형 전형이 있었고, 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역 균형은 최저학력이 있었습니다. 3합 6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교에 추천받은 학생이 쓰는데, 서류적인 요소가 한 40% 들어갔습니다. 자, 똑같은 내신인데도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서류가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물론 2022학년도부터 바뀌었고요. 2023학년도 그 바뀐 거에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몇 점대가 어디 붙었냐를 보자는 게 핵심이 아니라 최저가 있고 없을 때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러분 학교 공부해서 알겠지만 1.9등급짜리 학생과 1.6등급짜리 학생은 학교 내에서, 학급 내에서 학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석자 등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또 대학교 분열 레벨도 상당히 다르고요. 자, 중앙대 종합전형 두 개 있죠. 유명한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은 단계형 전형으로 서류로 일정 배수 뽑은 다음에 면접 보는 전형이고, 이 전형은 서류만 100으로 보는 전형입니다. 자, 이렇게 파랗게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생각보다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형과 다빈치형 전형과 별 차이가 없죠. 이 전형은 단계형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랄까요, 면접에 대한 아닌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서류형이기 때문에 면접을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서류가 빵빵한 아이들이 쓰겠죠. 그런데 왜 파랗게 썼냐? 보통 이 중앙대학교 이 전형의 단학과 보면요, 점수대가 상당히 낮아요. 얼마큼 낮냐? 3등급 중반에서 5등급까지 점수가 퍼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건 지원자 아이들이 아니라 합격자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중앙대 기계공학과 되게 강세가 있는 학과다 보니까 종합전형, 계열적합형, 탐구형 인재 전형에도 불구하고 꽤 높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종합전형도 면접 있고 없고 단계나 일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학교에 작년에 모의고사 봤던 한 부분 중에서 수능 등급과 내신 등급에 대한 이 점수 학생들의 분포를 한번 본 겁니다. 이 선이 여기 1차면 내신과 그 수능 점수가 일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도 2등급 때 초, 내신 요 세로축이 내신이니까 내신 2등급 초, 그다음에 수능도 2등급 초입니다. 근데 요 학생 이게 전국 1등이겠죠. 내신은 1등급 때 초반이죠. 그죠? 꽤 높죠. 여기 1등급이니까. 그런데 모의고사는 1등급 중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 굳이 따져보면, 야, 요 선을 기점으로 위쪽에 있으면 내신이 더 강하다는 얘기고, 이 선을 기점으로 아래에 있으면 수능이 전반적으로 강하다는 얘기죠. 자, 4등급 이하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요 학생들은 선 아래에 있더라도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 높은 경우긴 하지만 너무 점수가 낮잖아요. 자, 요 4등급을 딱 잘라서 봤을 때 위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전형적인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입니다. 수능 대비해서 내신 높은 아이들, 요 학생들은 수시로 대학 가는 게 맞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러면 구조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시파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요 아이들이 요즘 딱 2명, 제 눈에 보이는 딱 2명입니다. 요 학생들. 요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정시파 아이들이에요. 정시파를 하는 게 맞는 아이들입니다. 자, 내신은 거의 3등급 육박하는데 수능은 1등급 후반이에요. 수능으로 공부하는 게 이 학생들 현실적으로 맞죠. 이 학생들 2등급 수능 점수는 2등급 때 초중반인데, 자, 모의고사는 거의 3등 가까이, 내신 3등 가까이 나옵니다. 이 학생은 수시에서 쓰면 뭐 경기대 가친대 정도 레벨밖에 못 쓰겠지만, 공부에 따라서 수능 점수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2명 정도만 흔히 말하는 정시파입니다. 이 학생들은요, 이게 문제예요. 이 학생들은 자기들이 정시파라고 생각합니다. 자, 목표가 수도권의 어느 대학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학생들의 목표는 최소한 건대 이상일 겁니다. 점수가 안 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학생들은 수능만 합니다. 내신 안 하죠. 서류 공부 안 합니다. 서류 준비 안 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학교 수업 제대로 듣지 않아요. 괴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자, 내신 관리 열심히 하면서 학교생활 충실히 하면서 수능 공부 좀 더 끌어올려야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 말했던 거를 자, 수치로 보여드리면, 자, 1등급 대 학생들은 7명의 학생이 나왔지만 모의고사는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내신 대비해서 모의고사가 약한 학교죠. 그 얘기는 정시보다는 수시로 가는 게 낫다는 얘기죠. 2, 3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현실적인 얘기 합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는데 지금 무슨 공부하나요? 수능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능만 공부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3학년 1학기 때 주어지는 학교 생활의 공부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로 선택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버릴 겁니까? 선생님 눈치 보면서 수능 공부 몰래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과목들 열심히 배워서 생활기록부 세특에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게 나은 건가요? 절대적으로 수시냐 정시냐 두 개 중에 하나만 고르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공통적으로 들어갈 상수는
교과 성적과 그 다음에 수능 점수입니다. 같이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